내가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초학습 체력이에요. 이걸 어디에서?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들 이게 가정의 스승이 아니고 밖에 있는 스승을 찾다 보니까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떤가요? 지금 아이를 안 낳아요. 저출산으로 지금 아주 이 정책을 펴고 우리 이 지도층이요 골머리를 앓아요. 저출산으로 우리가 힘들어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야 될 노년층은 굉장히 점점 늘어가요. 왜 아이 하나를 돈덩어리로 보나요? 밖에다 다 맡기려니까 돈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해요? 하나가 돈덩어리예요. 내가 다 희생해서 얘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안 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브르타식 교육. 예, 그것도 가정 안에서. 이런 생각하는 힘만 길러주면요. 자, 보세요. 국어가 다 해결되죠. 국어가 다 해결되면요. 수학 4줄짜리 문제를 완벽하게 읽어내요. 2번 꼬고 3번 꼬아도요. 3번 꼰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찾아내요. 국어가 되면 우리가 다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요. 하브르타도요. 방법이에요. 심오한 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나 종교적인 거 전혀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방법만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것도 가져와서 한국적 하브르타로 다시 재탄생시키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방법이죠. 자, 오늘 갔어. 이거 좀, 야, 하브르타가 질문법이래. 야, 그거 보니까 선생님이 질문 만들라고 하더라. 너도 앉아봐, 빨리. 다 질문 만들어봐. 이러면 아이는요, 야, 하브르타가 뭔데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하브르타도요,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것도, 자, 우리 어머님들 중에 아이가 2 이상 계신 분. 2 이상. 여긴 다 하나예요? 1명인가요? 자, 2이든 3이든 봤을 때요. 자, 성격이 똑같나요? 성향이 같아요? 많이 달라요. 다 틀립니다. 저도 3이 있어요. 딸, 아들. 그런데 절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자, 어떤가요? 한 사람이죠? 하나의 성격이죠? 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 있겠죠? 자, 그래서 잘못하면 아픈 손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나랑 맞는 애는 지지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 애는 네, 비난받고, 네, 자주 혼나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는요, 정말 사회적으로 인재의 대열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내 안에 걸림돌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면 이 성격 유형을 잘 보고 이 하브르타도 잘 적용해보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행동에 앞서는 아이. 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나대는 아이. 학교에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나고 놀이터에서도 혼나는. 너무 짠해요. 네. 그런데 이 아이는요, 굉장히 리더형이에요. 사람을 리더하는 형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빨라요. 행동이 빠르다는 건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친구는요, 대답도 빨리 할까요? 천천히 할까요? 빨리 해요. 네, 빨리 합니다. 깊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아마 지금 살짝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친구한테는 질문을 하면요,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 좋은 생각인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이가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갖겠죠. 그래서 좀 더 깊게 생각한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규범이 강한 아이는요, 굉장히 신중형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자, 이런 친구한테 자, 질문을 바로 던지고 자, 빨리 대답해봐. 빨리.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천천히 생각해. 기다려줄게. 대화할 때, 토론하거나 대화할 때 항상 그거를 반복해서 해줘야지만이 아이가 굉장히 편하게
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탐구가 많은 아이. 호기심 덩어리들이죠. 호기심 덩어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갖는 것에만 집중해요. 나머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엄마가 질문을 던지는 게 관심이 갈까요? 몰라요. 귀찮아요. 귀찮아요. 자, 그럴 때 이 친구는 어떻게 대화를 끌고 갈까요? 하브루타를 어떻게 끌고 갈까요? 춤추고 노래하실래요? 이 친구는요, 얘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엄마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랑 하브루타 대화 나누는 게 정말 즐겁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가 집중하고 좋아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동지애를 느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엄마가 이걸 좋아하시다니. 그래서 급속도로 가까워져요. 그랬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끼워 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관계 중심령은요, 사람과 관계에 굉장히 집중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 네. 아까 탐구형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반대로 오로지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엄마가 많이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그럴 때 그러면 하브루타 할 때 어떻게 접근해 갈까요? 네, 똑똑하십니다. 이쪽 파트가 엄청 이쪽에 좀 노력을 하세요. 이쪽 파트. 네. 칭찬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감탄사를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그러면 굉장히 성장해요. 네. 우리가 귀한 아이들 잘 파악하고, 그죠? 네. 좋은 인재를 키워야 되겠죠? 제가 늘 말하는 게요, 어머님들 사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포화를 퍼부어, 막 사랑을 막. 걔가 견디질 못해. 막 뜨거워 데어요. 막 포화를 너무 부어서 뜨거워서 데요. 제대로 성장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해야지. 우리가 꽃나무에 예쁘다고 거름 막 듬뿍 넣어보세요. 오히려 죽죠. 선인장 그냥 이쁘다고 물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사랑만 많은 부모보다는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부모인데 어떻게 지혜로워요? 참 막연하죠. 나도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싶다고.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뭘로? 하브루타로. 네. 하브루타로, 아까 제가 제목에 처음에 보였던 하브루타로 식공백행. 자, 식공이 뭘까요? 10년 공들이면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 유대인들이요, 성인식이 13세에 성인식을 해요. 자, 그건 다 의미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시킨다는 거예요, 성인으로서. 그러면 제가 10년이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가 3살, 4살 정도 되면 말이 굉장히 튀어요. 그럴 때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예, 하브루타식 대화법 이런 10년만 하면요, 아이들은 기초 학습 체력과 기초 인성 체력 모든 게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모랑, 요즘은요, 저 이렇게 두 분하고 저 셋이 있을 때 100세까지 살 사람 2사람 살아야 돼요. 안 살고 싶어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의료 기술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100세까지 살 거 우리가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눈 마주치면 아이고 왼수 이게 아니고 사랑해 아들아 딸아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얼마나 쉬어요? 뭘로? 큰 소리로 뭘로? 얼마나? 10공이요? 네, 10공.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너무 쉽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쉽게 잘 전파도 되고요.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는요, 전문가는 하지 못해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왜 제가 하브루타가 기초 인성 창의성이라고 말하냐면요. 자, 제가 이 친구들이 제가 죄를 지었네요. 이 친구는요, 6학년 친구예요.
정말 행동형이에요. 이 친구 때문에 엄마는 거의 여기가 내천장을 그래가지고 매일 울고 다녀요. 매일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부딪히고 매일 혼나고 매일 청소하고. 그날도 연구소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잘 지냈지?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은 선생님한테 욕했어요. 뭐라고? 선생님한테 욕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선생님 교육청에 신고한대요. 그래서 너는 뭐라 그랬어? 하라고 했죠. 선생님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6학년이면요. 우리가 말한 사춘기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선생님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앞에서 제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하고 제가 죄 없는 자만 씨를 뿌려라 탈무드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처럼 질문을 20개를 만들었어요. 본인도 만들고 저도 만들고. 그래서 20개 갖고 2시간 동안 토론을 한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이 아이가 2시간 끝나는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선생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이걸요, 제가 일방적으로 너 그거 정말 나쁜 행동이야. 너는 오늘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사과해. 사과할까요? 안 해요. 하려면 그걸 안 해요. 그 한마디 할 애라면 아예 그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친구는 2시간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머님들도 대학 다니면서 아니면 학창 시절에 하나의 개념, 하나의 짧은 이야기 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저희는요. 진도 유지예요. 진도 유지. 깊게 생각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죠? 자, 이제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는요. 5학년 친구예요. 자, 해철이 소리를 내면이라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10명씩 낳아요. 왜 10명씩 낳을까요? 사교육비가 안 들어요. 부담 없어요. 사랑으로 집에서 부모가 스승이 돼서 키우면 돼요. 그래서 10명씩 낳아요. 정말.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 이태원에 계신 분이 35인가 하는데 애가 5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이를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서워서 못 낳아. 하나 낳고도 떨어 막. 덜덜덜 떨어. 이거 어떡하나. 이게 지금 10억짜리야. 이게 어떡하나.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애들은 많은데 아버지가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쌀떡은 비어가요. 그럼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하죠? 우리말로 바가지 긁죠? 네. 많이 긁었어요. 자, 그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읽다가 이 친구는요.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막. 남자친구예요. 막 쥐어뜯더니 엄마가 벌면 되잖아요. 못 보는 아빠를 왜 저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이 친구는 무엇을 봤을까요? 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네. 엄마가 바가지 막 긁을 때 작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도 엄마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니들 보세요. 쌀떡이 비어가는데 애들이 굶는데 여보 다 이해해요. 이렇게 되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엄마도 그런 거죠. 그렇지만 아이는 약자가 보여요. 약자가 보여요. 아버지가 너무 짠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의 심정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 아이는 2시간 딱 즈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 이제 엄마를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이게요. 우리나라의 신경정신과 애들이 참 많이 간다 그래요. 공부하니까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하나의 주제 가지고 깊게 얘기를 나누면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올라오면서 힐링이 돼요. 제가 탈무드 이야기 가지고 아이들을 1대1 상담을 참 많이 하는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동기를 자기가 찾아가요. 왜요? 나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 선생님이에요.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면 자, 자기는 환자라고 느끼기 쉽겠죠. 하지만 여기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 이 친구는요. 제가 영화 배우가 꿈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꿈만 꿔요. 네. 근데 탈무드 이야기에 5부리의 사람들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 부리는 이제 그 폭풍 후에 일시적으로 어떤 섬에 정착을 하게 돼요. 임시 피난한 거죠. 그런데 임시 피난해서 내렸을 때 그 5부리 중에 첫째 부리는 배 안에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두 번째 부리는 잠깐 내려가서 과일만 호로록 따먹고 올라가요. 세 번째 부리는 좀 더 따먹다가 순풍이 부니까 배 움직이겠다? 올라와요. 네 번째 부리는 순풍 불어도 저 이따 가겠지?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아니란 생각이죠. 이 부리도 좀 이따 가겠지. 그리고 느긋하게 있다가 배가 떠나는 거 보고 헉 찍어 막 물속에 막 거의 뭐 빠지듯이 올라가요. 다섯째 부리는 섬에서 그냥 남아있어요. 깊숙이 섬에 들어가서 맛있는 열매를 따먹다가 잊어버려요. 맹수에 잡혀먹기도 하고 살아남은 사람 있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걸 2시간 동안 하루로 탄 다음에 딱 한 얘기가 제가 보이네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이네요. 너 지금 굉장히 지금 너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브루타를 통해서 깊숙이 질문을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동기를 찾아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질문은요. 정말 사소한 질문은 세상을 바꿔버려요. 세상만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요. 그렇지 않아요? 마크 주커버그 뭐죠? 세상이 하나로 소통할 수 없을까? 이 정말 사소한 질문이요.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요. 그죠? 자, 살만칸은 인도 사람이에요. 칸 아카데미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료로 아이들에게 제공해줘요. 학습을. 집에 가서 오늘 당장에 살만칸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박사학위 이상의 것은 돈을 조금 이렇게 지불하지만 그 밑에는 다 무료예요. 아마 15, 16개국어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이거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네, 이 사람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왜 배움의 기회가 없을까? 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다 칸 아카데미를 설립한 거예요. 사소한 질문이에요. 낡은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칸 아카데미가. 자, 박기태 씨는 혹시 방크 아세요? 방크. 자, 방크도요.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민간 애교 사절단이에요. 단체예요. 자, 이분이 청소년기에 외국인하고 펜팔했어. 얘한테는 내가 애교관이네. 내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네. 그렇다면 애교관들만 나라를 좀 알리는 애교관 역할을 하나?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민간인도 할 수 있지 않나? 사소한 거 하나. 질문이 정말 사소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방크를 설립했는데요. 지금은 세계 최대 민간 외교 단체가 됐어요. 한국인, 우리나라에 있어요. 방크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 중학생들이 여기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엄청 애쓰고 있어요. 자, 하브루타 교실이요. 자, 말하는 교실, 질문이 많은 교실, 친구가 친구를 가르치는 교실, 모두가 인재되는 교실, 해답이 있는 교실. 정답이 아니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조용한 교실 비교해볼까요? 듣는 교실, 질문이 없는 교실, 선생님만 가르치는 교실. 1등만 있어요. 1등만 자존감이 높고 나머지는 자존감이 없어요. 우리는요, 3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 인재는 1명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최고보다는 다르게 생각하라가 교육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너도 다르고 다른 데서 넌 최고야. 그래서 인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소수, 인원은 소수지만 인재가 많은 거죠. 자, 요게 지금 우리 거꾸로 교실 혹시 보시나요? 자, 강의 듣기는요 5%가 남지만 스스로 설명하면요 90%가 남는답니다. 그래서요 우리 똑똑한 아이들은요 시험 볼 때 엄마 들어와서 앉으세요. 엄마는 앉아요. 아이는 강의해요. 엄마는 모르겠으면 질문하죠. 네, 하브루타식 교육법입니다. 아이들한테요 가르칠 기회를 줘보세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돼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하브루타는요 부모와 아이가 성장하는 교육이에요. 학교 경쟁이 아닌 행복한 학교. 왜냐하면요 요즘 우리가 왕따, 은따, 폭력, 학교 폭력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 하브루타 짝이 돼서 자 오늘은 자 영수하고 했어요. 다음 날은 순이하고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철수하고 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친구랑 이렇게 아까 같은 그런 하브루타를 열심히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또 같이 생각을 찾아가고 논쟁을 하고 한다면 이 친구를 왕따 시킬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이 하브르타 교육이요, 공교육에 굉장히 좀 많이 정착이 돼서 우리 애들이 굉장히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소통이 안 된다고 늘 얘기하죠.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고 그냥 불평만 해요. 그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사회는 이렇게 소통이 안 돼? 나부터도 소통해. 나부터서. 네, 나부터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자, 여기서 10분만 하브르타를 하고 나면요, 저기 어디죠? 가산 디지털 어디 옷 많이 파는 데 있죠? 마리아올 이런 데 가서 막 그 뭐죠?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찾아내요. 그때 그 방송에서 만나서 우리 얘기했던 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소통의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다시 말하면 하브르타 식공백행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만 많은 부모보다 지혜로운 부모. 자, 어떻게? 하브르타로. 네. 10년 공들이면 100년 동안 행복하다. 네.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지혜로운 부모로서 하브르타로 10년 동안 좀 공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도 미래 인재로 키워야 되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옛날에 대학 들어갈 때는 성적으로만 들어갔거든요. 네. 요즘은 입학사정관제라고 해서 성적을 아예 블라인드로, 그러니까 제출 안 받는 학교도 많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 들어가려면 스펙 어디 학교 딱 나오거든요. 네. 요즘엔 어디 학교 출신인지 거긴 블랭크야. 안 적어. 그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기업이 왜 그러냐면 기업이나 학교나 똑같아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창의가 왜 필요하냐? 창의가 있어야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거든. 엉뚱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앉아서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만들 거냐? 그 답은 오늘 뭐예요? 질문이다, 질문. 질문을 하면 우리가 뭐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얻었어요. 자, 집에 가서 어떻게? 질문을 해보시라지.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